안녕하세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고대 외계인인 아눈나키가 금 채굴을 목적으로 지구에 왔다는 이론을 탐구합니다. 수메르 문헌, 제카리아 시친의 해석, 피닉스 저널의 통찰력을 포함한 역사적 기록을 분석하여 우리는 아눈나키가 자신들의 고향 행성인 니비루를 보호하기 위해 금광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사합니다. 또한 고대 금 채굴 관행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를 조사하고 이 우주 작업에서 인류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금의 수수께끼. 인류 역사를 통틀어 금은 왕과 문명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권력, 부, 신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의 의미가 단지 세상의 부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외계 문명에서도 가치를 지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카리아 시친에 따르면 아눈나키로 알려진 고대 종족이 금을 채굴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지구로 왔습니다. 그들은 정복이나 탐험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왔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의 고향 행성인 니비루는 대기가 악화되어 우주 방사선에 취약해지는 등 환경 재앙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눈나키는 금이 필요했고 그들은 그들의 대기를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친의 이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매력적입니다. 외계인이 금을 찾아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생각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신화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고대의 금 채굴이 인간 문명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이러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현대 과학이 우주 기술에서 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즉 시친이 아눈나키에 대해 설명한 목적을 이상하게 반영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2. 수메르 기록의 금, 신성한 금속인가, 외계 자원인가? 인류 문명의 가장 초기 기록인 수메르 서령 문자 서판에는 금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에서 금은 신과 연관되어 그들의 신성, 불멸성, 자연계에 대한 힘을 상징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의 신인 엘릴과 엔키는 흔히 금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 사원에서 금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금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항상 신성하거나 의식적인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금은 숭배되었지만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는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제카리아 시친은 이러한 기록에 대해 과감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수메르 신화의 신인 아눈나키가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진보된 외계 방문객임을 시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금에 대한 빈번한 언급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의식적인 용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기능적인 용도에 대한 암시였습니다. 그는 이 신들이 지구에서 금을 채굴하고 금을 사용하여 행성의 대기를 복구하는 데 매우 실질적인 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에 쳐서 12번째 행성에서 시친은 금 채굴에 대한 언급이 니비루 대기의 반사 방패를 만들기 위해 아눈나키가 금을 추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학자들은 시친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그가 참조하는 수메르 문헌이 오해되거나 잘못 번역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태블릿에는 외계인의 개입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 중 상당수가 단편화되었거나 불완전하여 추측의 여지가 많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메르 문화에서 금이 차지하는 위치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속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단순한 화폐나 장식의 지위를 훨씬 뛰어넘는 지위를 지녔습니다. 시친의 해석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고대 수메르 문헌에서는 금을 비롯한 귀중한 자원을 찾기 위해 머나먼 땅으로의 여행을 언급하지만 이러한 모험은 우주적 임무가 아닌 지상 퀘스트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이유로 금을 요구하는 신들의 이미지는 더 넓은 해석의 여지를 열어줍니다. 3. 피닉스 저널 시친의 주장 확장. 시친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지만 그의 주장 중 일부는 피닉스 저널과 같은 좀 더 난해한 글에서 지원되거나 확장되었습니다.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일련의 텍스트인 피닉스 저널은 인류 역사에 외계인이 개입한 것에 대한 더 폭넓은 우주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 아누나키는 실제로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에 온 고도로 진보된 존재로 묘사되지만 단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신 피닉스 저널은 니비루의 대기를 보호하는 데 금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이 텍스트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행성 대기의 얇아진 층을 복구하기 위해 금 입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 우주선에서 금도금 재료가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금을 방패로 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대 기술 분야에서 금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살펴보면 그 연관성이 매우 흥미로워집니다. 피닉스 저널에서는 금의 속성에 대한 아누나키의 지식이 지구의 용도를 훨씬 넘어 확장되었으며 이전 어떤 인류 문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금을 채굴했다고 설명합니다. 저널에서는 이 작업이 매우 광범위하여 특히 금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인 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초기 인류 문명을 형성했다고 제안합니다. 피닉스 저널은 또한 노예 제도에 대한 시친의 어두운 이야기와는 달리 아누나키, 인간 관계에 대한 보다 미묘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시친은 아누나키가 인간을 노예로 삼아 광업이라는 힘든 노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닉스 저널은 이러한 외계인과 초기 인간 사이에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제안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인간을 안내하거나 인간과 함께 일하면서 채굴 및 자원 추출에 대한 고급 기술을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누나키를 가혹한 감독자라기보다는 자비롭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인물로 제시함으로써 시친의 주장을 완화시킵니다. 4. 현대 우주 기술의 황금, 고대 지혜의 거울. 오늘날로 빠르게 돌아가면 현대 우주 탐사에서 금의 역할은 시친과 피닉스 저널이 제시한 고대 이론과 매혹적인 유사점을 제공합니다. 극한의 온도와 방사선이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우주에서는 금이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열 및 방사선 반사 특성을 위해 사용되는 우주선 설계의 핵심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 금도금 마일라는 위성과 우주선을 감싸는 열 담요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금 코팅은 내부의 장비를 태양의 극심한 열로부터 보호하고 유해한 방사선을 반사하는 동시에 내부의 민감한 전자장치가 과열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비행사의 헬멧에는 바이저에 얇은 금층이 덧대어져 있어 눈과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UV 및 적외선을 반사합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금 응용은 고대 신화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개념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금은 우주의 위험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로 여겨집니다. 시친의 아누나키가 행성을 구하기 위해 금을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것처럼 현대 과학자들은 금을 사용하여 가혹한 우주로부터 우주선과 우주 비행사를 보호합니다. 규모와 맥락은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금은 우주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아누나키가 존재한다면 인간이 금의 독특한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훨씬 전에 금의 고유한 특성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고대 금 채굴에 외계인이 관여했다는 전설이 신화와 시간의 층 아래 묻혀있는 진실의 핵심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계속해서 연구자들을 매료시키고 오늘날에도 아누나키의 전설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질문입니다. 5. 남부 아프리카의 고대 광산, 외계 영향의 증거. 고대 금 채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지만 남아프리카가 두드러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광산 중 일부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는 10만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에스와티니에 위치한 응웬야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광산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곳에서 초기 인류는 적철광과 금을 채굴했습니다. 이 발견은 이 광산이 인간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아누나키와 같은 더 진보된 존재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마이클 텔린저와 같은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 광산의 규모와 연대를 보면 초기 인간만으로는 그러한 고급 채굴 기술을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아누나키가 아프리카에 대규모 광산 사업을 설립했다고 제안하는데 이는 이 지역이 금 매장지가 그토록 풍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초기 인류는 고급 채굴 기술을 배웠거나 외계 존재가 감독하는 채굴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고대 광산, 특히 깊은 역사를 지닌 광산이라는 개념이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지구에 오는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시친의 이론은 여기서 어느 정도 뒷받침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누나키는 기록된 인류 문명이 출현하기 오래전부터 수세기 동안 지구를 채굴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당시 인간이 시친과 텔린저가 인정한 것보다 더 유능했으며 광산이 초기 인간 혁신의 산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광산의 존재는 아누나키의 더 폭넓은 이야기에 미스터리를 더해줍니다. 이 광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목적으로 금을 추출하기 위한 훨씬 더 큰 규모의 글로벌 작업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까? 6. 시친의 오류. 비판적 시각. 시친의 이론이 매혹적일 수도 있지만 비판적인 눈으로 그의 작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이론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측면 중 하나는 아누나키가 금을 채굴하기 위해 초기 인간을 노예로 삼았다는 주장입니다. 시친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지구에 도착한 후 스스로 금을 추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일할 노예 종족, 즉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버전의 사건에서 인간은 아누나키 기술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대신에 노동자가 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널리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친이 자신이 작업하고 있던 수메르어 텍스트를 오해하거나 잘못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초기 인류가 유전적으로 노예로 변형되었다는 생각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착취와 노동에 대한 현대인의 우려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수메르 문헌에서는 신과 인류 창조에 대한 신의 개입을 언급하지만 인간을 신의 노예나 일꾼으로 명시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닉스 저널은 약간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아누나키가 실제로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거나 향상시켰지만 인간과의 관계는 시친이 제안한 것보다 더 협력적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누나키는 인간을 노예로 삼는 대신 인도하거나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고급 지식과 기술을 공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누나키를 억압적인 통치자라기보다는 멘토나 동맹에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누나키와 초기 인간의 상호작용은 역사상 서로 다른 인류 문명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협력과 강압을 모두 포함하여 복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이 종교적 재물을 위한 재료, 기술적 목적을 위한 자원 또는 훨씬 더 신비한 무엇인가로서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7. 현대 과학의 황금. 신화와 현실의 조화. 금 채굴 및 대기 복구에 대한 시친의 이론은 추측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대 과학이 고대의 일부 이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금의 고유한 특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신화 속 금은 다양한 과학 및 기술 응용 분야, 특히 방사선을 반사하고 전기를 전도하는 능력이 있는 우주 탐사에 사용됩니다. 위성에 금도금 마일라를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예입니다. 이 소재는 극한의 온도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하고 태양 복사를 반사하는 동시에 내부 시스템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열 담요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비행사 헬멧의 바이저는 얇은 금층으로 코팅되어 유해한 자외선 및 적외선을 차단하여 태양의 강렬한 광선으로부터 우주 비행사의 눈과 피부를 보호합니다. 현대 우주 기술에서 금의 중요성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아누나키가 이러한 동일한 특성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었을까요? 시친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유해한 우주선을 반사하기 위해 금 입자를 분산시켜 니비루의 대기를 보호하기 위해 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환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우주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피닉스 저널에서는 아누나키의 금에 대한 지식이 단순한 장식이나 불을 넘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금의 과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유리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금 사용과 아누나키에 관한 고대 신화 사이의 유사점은 매혹적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을 사로잡은 금속인 금은 외계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친의 이론이 완전히 정확하든 아니든 금, 기술 및 생존 사이의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8. 결론, 신화인가 현실인가? 그렇다면 아누나키의 금 채굴 작업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고대 신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이야기에 더 많은 내용이 있나요? 주류 고고학과 과학은 외계인의 개입에 대한 생각을 빠르게 일축하지만
고대와 현대 맥락 모두에서 금의 지속적인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메르 문헌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채굴 작업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신과 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10만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아프리카에 있는 고대 금광의 존재로 인해 또 다른 미스터리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주 기술에서 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외계 문명이 금의 방사선 반사 특성을 이유로 금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생각은 그다지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친이 말하고 피닉스 저널에서 확장된 아눈나키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서술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눈나키가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에 왔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의 전설은 인류의 기원, 외계 문명의 역할 및 황금 금속에 숨겨진 잠재력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